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3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구의 중남구에 공천을 받았었다가 다시 취소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왜 무소속 출마까지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대구에서 바쁘실 텐데 서울까지 이제 볼일 보러 오신 자매 네, 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일단 도태우 변호사, 뭐 대구의 유권자들은 많이 아실 테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원래 서울대 공대에 원래 들어갔었다가 그 다음에 또 국문학과로 옮겼죠. 국문학과에 새로 들어갔어요. 네, 새로 들어갔었죠. 새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또 소설을 전공하셔서 이문열 선생님께 사사를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또 그 변호사 사시에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의 그 이 민낯을 이거 파헤치는 그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책도 있습니다. 이 헌법 파괴자 문재인 이렇게 해서 이 책도 냈었는데 이 상당히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는 문재인의 민낯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자 이렇게 또 이 책을 썼었는데 자 우선 지금 갑자기 그 양자 결선을 포함해서 2번을 그 경선을 치렀었잖아요. 치렀었는데 그 경선이 그러니까 예선 본선이 있는데 그 경선에 이제 치러서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하신 건데 우선 출마하게 된 이유부터 또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런 공적인 활동에 좀 깊이 관여하게 된 시초는 탄핵 사태가 터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2016년 16년 말 그 겨울 무렵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사태의 바탕에 국민들의 그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적법 절차,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정부의 행위, 활동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에너지가 주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지나와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 세력에 의해서 일종의 뭐 도둑 맞았다고 할까요? 가로채져 버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핵심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자신들도 동의하고 그 흐름으로 정권 받고 갔다면은 더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안하무인격으로 깔아뭉개는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무렵에 그 정권 세력이 그리로 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 높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의 주축이 바로 제가 대학에 다니는 그 공대에서 국문과로 새로 시험을 치는 그 격동기 때 고민하던 그때 한참이던 임종석, 이인영 그 사람들이 그때 한참이던 사람들입니다. 전대협 활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그 이력과 그 지금 이 일을 일으키면서 어떤 것을 나아갈 거냐 순수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법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막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활동에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국 사태까지 이르면서 그 아스팔트 투쟁, 소위 비제도권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광장에서 그런 한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가교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그 뒤 제도권 진출을 시도했고 그것이 뭐 여러 차례로 하여튼 좌절도 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향인 대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도 쭉 오랫동안 하셨어요.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그냥 낙하산으로 간 것은 아니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경선을 지금 치렀지 않습니까? 예선하고 결선까지 치러서 현역 국회의원을 꺾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선택한 거잖아요. 처음에 몇 사람이 시작을 했죠?
그 부분이 8명이 처음에 아이고, 예비 후보가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예비 후보 활동이 120일 전인가요? 뭐 그러니까 한 뭐 2달 충분히 이상 한 3달 가까이 그 8명 후보들이 막 뛴 겁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경선하기 전에 3명을 골라냈죠. 그게 여론조사상 1, 2, 3위였습니다. 제가 2위였고요. 현역 의원이 1위고요. 예, 현역 임동헌 의원. 임병헌. 아, 임병헌 죄송합니다. 구청장을 3번 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명도가, 지역적으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전국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 3명이 1차 경선을 치렀는데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그렇게 해서 과반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5%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2위였고 그 임병헌 의원이 과반이 안 되는 1위였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 1, 2위 간에 다시 결선 투표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10% 승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공천에 이르게 대구 시민들이 이제 8명 중에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선택을 했고 그전에 또 물론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뭐 내부 다 검증을 해서 이제 후보로 내세웠어요. 내세웠는데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이 얼마나 그 난공불락인데 거기 그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5.18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다 많이 아실 거니까는 다른 건 놔두고 5.18 발언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그 대구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5.18 당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오늘 매일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그 법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상규명의 범위 제3조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그 2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다 해서 공간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무려 11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나서 이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강주에 가는데 가기 전날 밤에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주에 가서 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일부에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그 공천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된 거는 뭐 중도청, 뭐 수도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소탐대실이고 무탐대실, 서정우 변호사는 무탐대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도사처럼 안을 보거나 속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하루 전체에 걸친 거의 경론 과정 끝에 공천 유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뭐 이런 발언이 있다. 전두환 대통령 사망에 맞서서 맞아가지고 했던 조사. 좀 문학적인 글입니다. 그렇죠. 사람 사망에 맞아서 쓰는 조사. 제가 조금 전에 그 국문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사 중에 한 대목.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저항 운동적인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 전반기 때 그 거리 집회,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발언, 그때의 그 발언, 그것도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인용하는 것처럼, 그 인용을 했잖아요. 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뭐 이렇게 소위 막말, 계속된 막말 이렇게 끝없이 발견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2개를 우선 들었어요. 근데 그 2개가 뭐 저는 어떤 2차 입장 발표 후에 이런 것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 계정들을 다 닫았어요. 그 입장 발표만 남기고.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제 뜻이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세상에는 뭐 남아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전략을 또 뒤졌는지. 다 어디서 뒤졌겠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은 그 뒤져서 찾아낸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런 경론 속에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사실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었던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네. 이제 네. 하나씩 이제 까르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뭐 어떤 세력이 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뭐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로 그 비영남권 출신 중에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다. 뭐 특정 지역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원래는 이 좌파 진영에 있다가 총선 국면에서 아니면 그 직전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말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5.18 관련은 클리어 시켜준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네. 클리어 시켜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뭐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책 보여드렸잖아요. 헌법 파괴자 문재인. 원래 이렇게 문재인을 향해서 투쟁을 해왔던 인물이 우리 도 변호사세요. 그래서 이런 같은 이안 책안에서 연장선상에서 그 집회에서, 특히 집회 같은데, 민주당 집회에 가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냥 노골적으로 다 욕합니다. 아주 욕설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공천받았어요. 다 공천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좀 그 과하다. 그리고 이 중도층, 뭐 수도권 이야기를 하는데 중도층 수도권에서 그 만약에 도태우 변호사를 이렇게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 얼마나 그 표가 되겠어요. 그게 표가 될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면은 오늘 지금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구에 있는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전체 이 보수 쪽에서 정말 마음이 상해서 빈정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투표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보수들은 막 신이 나면은 우리 우파 그 주권자들은 막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막 전화도 하잖아요. 가서 뛰거나. 네. 이제 그런 흥을 좀 없애버리는 그런 건데, 그래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결국은 탈당하고 무소속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 이유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우선 가장 큰 것은 이제 저를 선택하고 이제 믿고 선택해 주신 중랑구 그 주민 유권자분들. 아, 그렇죠. 예. 저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분들의 믿음과 선택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중단해 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배반한 것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예, 부분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당락을 떠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믿음과 선택이 옳았음을 저는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책임도 있고, 지금 오랫동안 중남구 이제 발전을 위해서 네네. 여러 가지 이 어떤 플랜도 만드셨을 그렇죠. 거고, 비전도 생각을 해놨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시민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셔서 시민의 선택을 이제 다시 받게 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선되면은, 오늘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예찬 후보는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딱 못을 박았어요. 복당하겠다. 당선되면은. 마찬가지 입장이시죠? 예, 저는 그런 것이 또 불필요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제가 하부터 뒤어가지고요. 다시 복당하겠다고 바로 선언을 하면은 장예찬과 좀 다르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은 분명히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 힘을 살리는 방향이지 제가 무슨 그렇죠. 다른 마음이 그럼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국민의힘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본인을 선택해준 중구, 남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급선무지. 그걸 지금 또 내 당선되면 복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후보였고. 큰 노선도 같이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이 간다. 어쨌든 당선되면 같이 간다는 입장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이제 공천 취소가 되고 나서 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새로 공천할 사람을 발표를 했어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중남구에는 8명의 예비 후보들이 뛰어들어서 네. 경선을 거쳐서 이제 한 사람을 선발을 했는데 네. 그 과정을 쌍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한 사람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문제 삼으면서 끝도 없고 네.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인데 혹시 이분 아세요? 그 뭐, 지역에서 뭐 활동을 아마 대부분 지역 분들은 모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고도 좀 불확실하고. 예. 그래서 영남일보 기사에서도 김기웅 전 차관도 성강구를 나왔지만 대구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 제가 기사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 사람을 대구에 꽂은 격이다. 대구가 낙하산 공천의 타깃으로 전락하면서 대구 총선판이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했고, TK를 수도권의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뭐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하산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나 꽂아도 당선되니까 대구에 다시 등장한 낙하산. 이거는 영남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경우 중남구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다. 지역민들은 생소한 이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기웅 전 차관은 TK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이렇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역민들로선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조직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우리 도 후보님 쪽으로 온 조직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조직도 있을 텐데 어떻게 뭐 선거 승리 자신하십니까? 네, 그 다른 무엇보다 저도 네. 참 감사하고 네. 뭐 정말 또 감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하나의 어떤 공적인 분노라고 할까요? 네. 네,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보수의 성지라고 불린 우리 대구 또 특히 중남구 오래된 네, 그 중에서 네. 원도시민 지역. 네. 근데 지금은 중남구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 넓게는 TK 전체가 굉장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오랜 본산이고 지지 기반인데 네.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것이 무슨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이 가치 지향으로 지지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이 사태는 완전히 그러한 믿음과 네. 가장 강고한 지지 기반의 어떤 그 명분을 파괴해버리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의식이 얼마나 높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단순히 그 대구 시민들이 또 대구 언론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뭐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대구 정치의 주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대구 정치의 주권이 아니 주권이 그 유권자들을 대구 시민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거를 이 중앙 정치권에서 그러니까는 뭐 다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한 그 이유를 대면서 이 공천을 무효화시킨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해서 새로 공천한 인물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어디선가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저히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중앙당에서야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했겠죠. 기준을 가지고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은 뭐 기준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했겠지만은 뭐 누가 추천을 했다든지 뭐 그 배경은 있겠지만 자, 그 대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변론을 하셨는데 최근 뭐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떻게 교감 뭐 따로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전혀 뭐 없었습니다. 보통 그 연락 보통들 잘 안 되는 거로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도태우 변호사 공천이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좀 배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처음에 설명하셨다시피 8명의 후보가 나와서 다 이렇게 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이 됐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변호를 했던 그런 이력은 지금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서도 계속 그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아울러 그것 가지고 정치하려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구에 가서 대구 현황도 많이 파악을 했고 또 지역의 수건사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헌법 파괴자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공천을 취소를 결정을 할 때 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미친 공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우리 도태우 변호사도 그 어려울 때 그 강화문에 나가서 그 문재인 정권을 규탄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활동 상황을 조금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잊혀졌지만 예. 문재인 정권 초반기에 그 USB 건네주고 도보다리 도보다리 USB 9.19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9.19 군사 합의하고 남측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뭐 능라 체육관인 가 가서 그렇게 했죠. 운동장.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다행히 9.4일생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보 한미동맹 복원하고 예. 안보 문제 안정화하고 예. 얼마나 안도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까? 그 불과 정말 체제 위기를 겪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예. 한창 그 체제 위기를 겪던 그 시절에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예, 최전선에서 싸우셨죠. 그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그것을 어디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은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실. 그러니까 공천을 취소하기 위한 구실을 어디서 찾아낸 거지. 이게 어떤 대구 시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그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하는 겁니다. 강행을 해서 당선이 되면은 같이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입장에서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 네. 우리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 뭐 전통 보수이기도 하고 정통 보수이기도 하다고 네. 언론에서도 써주시고 온갖 보수라고도 써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 보수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모두 굵은 사건의 깃발을 올렸던 중랑구에서 다시 한번 선진 보수의 깃발을 올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 이번 선거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꾸었던 미래에 대한 꿈, 그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꼭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진 보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아픈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느끼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더 큰 정치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정치가 이렇게 내곡한 것이구나. 이것도 저 이번에 많이 느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나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시면서 근성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남구 무소속 후보, 예비 후보, 아직은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무소속 예비 후보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